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태풍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 남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태풍 진행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태풍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의 진로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위성 영상에서 태풍의 실시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어제 낮부터 서서히 속도를 내며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8시 현재 제주 성산 남남동쪽 8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북상하면서도 세력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제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밀려서 진로를 점차 동쪽으로 틀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진로를 살펴보면 이제 제주에서는 점차 멀어져 낮 동안 남해 동부해상을 지나겠고요. 오후 4시쯤에는 부산에서 남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한반도와는 점차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태풍이 지나는 동안에 한반도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비구름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태풍 중심부의 비구름은 제주에서 점차 남해 동부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용돌이 서쪽의 비구름이 제주에 걸쳐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 앞자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과 경상도 일대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태풍의 더운 수증기가 북서쪽에 찬 공기와 부딪혀서 만들어진 비구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낮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을 보면 한라산 백록담에 최대 초속 30.1m, 여수 간여암 등 남해안에도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순간 최대 초속 40m,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제주는 낮까지, 경남 해안은 저녁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접어들면서 귀성객과 관광객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항공편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나요? 네, 평소 같으면 이용객들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공항에는 태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어제 12편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은 아예 항공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에서 제주에 올 예정이던 항공기도 기상 악화로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2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북풍이 초속 18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데다 시간당 15mm의 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2km 이하로 짧을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공항에 내려진 특보는 오늘 오후 3시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귀성객 또 관광객들의 이동에도 불편이 있겠네요. 네, 제주는 현재 하늘길뿐만 아니라 바닷길도 막혀 있는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 약 22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태풍 찬투 영향으로 결항이 이어지면서 방문객 수는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찬투가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오전까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태풍 북상으로 전남 남해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전남 여수 국동항에는 현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제14호 태풍 찬투는 잠시 뒤에는 전남 해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와 고흥에는 오전 11시쯤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먼바다에서 여수 거문도 앞바다까지 태풍 경보가, 완도와 고흥, 여수 등 4곳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특히 전남에는 최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지역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을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집안 약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도 태풍이 오기 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고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에 마을 회관 등 주민 대피 장소 1,4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 89척의 여객선의 운항도 어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완도 청산도 26.5mm, 여수 거문도 24mm가 내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에는 태풍이 근접하는 낮 동안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도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록 기자, 부산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해안가에는 오전부터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 앞바다에는 태풍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백사장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오늘 오후 4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6시부터는 태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낮 동안 부산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 하부도로와 산책로 등은 벌써부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부산에는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줄기가 부러지거나 건물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나 바깥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오늘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38분입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널성 파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바닷물이 갯바위나 해안도로, 방파제를 넘어올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BS 재난안전지도를 통해서 태풍 찬투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태풍 찬투가 빠르게 북상 중인데요. 어느 지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태풍 찬투,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해서 북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이 태풍의 가장 큰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남부 가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서귀포 남원지구라는 곳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농경지와 주거지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배수시설이 부족해서 저지대로 빗물이 몰릴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위미지구, 바로 옆에 있는 이곳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영향이 커지면 파도가 도로와 주거지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제주도 북부를 가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주변 지역인데요. 여기는 침수 지역, 해일 지역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먼저 3도 이동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지형을 설명드리면 이쪽에 한라산, 상대적으로 고지대가 있고 빗물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남해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밀물이 들 때면 이 비가 내려가다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침수 피해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바로 옆에 제주 탑동지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
해일 피해가 빈번한 곳입니다. 여기서 한번 주변에 제주 탑동사거리의 CCTV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강풍의 영향으로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가 풍선 인형처럼 좌우로 아래 위로 춤추듯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빗물도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어느 지역에서 태풍에 대비해야 할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제주도 남해선상을 지나서 태풍이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남 그리고 부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도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입니다. 하동군 대치 2지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곳입니다. 밀물때 비가 내리면 물빠짐이 좋지 않고 게다가 방조제도 부실해서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들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수영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영만 이 근처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식당, 상점, 주택가가 몰려 있는 곳이죠. 이 지역 민락 2지구는 태풍 때 해일이 몰려오면 침수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이 옆에 부산 수영만 지구도 과거 높은 파도가 들이칠 때 도로와 건물 파손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시 행동 요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태풍이 근접할 때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창문, 실외기 등 강풍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 구조물은 점검을 해두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간판 등 5개 구조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지만 운전을 하게 된다면 비상등은 켠 채 꼭 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14호 태풍 찬투가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남해안 지역의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번 태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태풍 비, 바람 모두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태풍에 갖는 특징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인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 태풍 찬투가 저 밑에 남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었는데 네. 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지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상당히 그때보다는 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태풍을 가지고 바람이 강하냐 뭐 비가 강하냐 이거 자꾸 따지는데 태풍 이 자체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내륙 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제주도 남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가까운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고요.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그 태풍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는 않는 태풍치고는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위력은 조금 약해졌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느끼는 이 태풍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라산 부근에서 초속 한 27m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시속으로 따지면 100m 정도 되거든요. 네. 태풍치고는 아주 강한 그런 바람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초속 17m 이상 부는 바람이 태풍이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한 피해 그 남해안 쪽까지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비든 역시 그 태풍 자체 중심이 남쪽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거는 남해안과 한 제주도 정도 되겠고 네. 경상도 등 충청도는 그 태풍의 전면에서 그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비구름 영향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태풍은 이 시간 이후는 점점 저 일본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대비해야 할 지역의 유의사항도 좀 전해주시죠. 강한 바람의 피해니까 역시 도시에서는 날아다니는 간판으로 인한 그런 2차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네. 지금이 어찌됐건 수학기니까 벼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바람 피해들 조심을 해야 되겠고 아마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닷가는 단단히 지금 정박을 다 해놨을 겁니다. 비가 역시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내륙에서 뭐 아주 많은 비는 아니지만 태풍 영향권을 받는 남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곳에서는 뭐
100mm, 200mm 넘는 비가 오늘 한 오후까지는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네, 비와 바람도 시설물 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지난 14일 직원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하루 만에 수강생과 동료 직원 등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렵고 강습 시 거리 두기가 어려웠으며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학교에서도 학생과 가족 등 12명이 감염돼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수도권 감염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3배 이상 많아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로도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숨은 감염이 37%를 차지해 확산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집 안에서만,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코로나 선별 검사소는 정상 운영됩니다.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인구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치명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서는 다음 달 중하순에야 유행 규모가 줄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100명 이상이 많은 수치인데요. 연휴를 눈앞에 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한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1,973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서울에서 738명, 경기 655명, 인천에서 139명이 나와서 수도권에서만 국내 발생 확진자의 약 77%가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은 충남 55명, 강원 39명, 대구 38명, 또 충북과 경북에서 36명씩 등 대부분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자가 42만 8천여 명, 접종 완료자가 31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9%, 접종 완료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전 국민의 약 70%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해진 만큼 접종 완료 속도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생길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을 만날 때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88포인트 하락한 3,124.21에 코스닥은 3.59포인트 내린 1,035.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조정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분할을 확정지은 SK이노베이션이 전일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의 마지막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 흥하해운은 거래 재개 이후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것 같다며 미국 연구기관이 위성사진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활동 재개가 의심스럽다는 보고서를 낸 데 이은 건데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항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14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로 특정된 건물 옆 8월에 심겨있던 나무가 뽑힌 자리에서 굴착기가 눈에 띄더니 땅을 고른 자리에 6개의 큰 구멍이 생기고 옆에는 큰 벽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냉각장치 6개를 제거하고 시설을 1000제곱미터 가까이 확장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를 더 설치하려는 듯하다고 연구소 측은 해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해당 보고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 등이 모두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움직임을 위성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새로운 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며 영변뿐 아니라 강선에서도 핵활동 징후가 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지난달 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변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제의해놓은 대화에 북한이 응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드러나게 이뤄지는 군사활동 재개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요즘 양식 새우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일부 판매업자가 살아있는 새우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죽은 새우를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판매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수 95만 명인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펄떡이는 새우를 보여주며 살아있는 새우를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 업체로 찾아가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가져온 새우를 스티로폼 상자로 옮겨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니 새우들은 이미 죽은 채 얼음에 잠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우를 판매한다는 광고와 다릅니다. 우리가 속여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해왔는데 다른 수산물은 살과 선어가 구분이 되지만 새우는 이거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장에서는 살아있는 새우와 죽은 새우를 엄연히 구분해 판매합니다. 살아있는 새우가 많게는 킬로그램당 2,000원까지 비쌉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는 처음부터 산 새우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활새우를 유통하는 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새우라든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모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광고를 보면 전남 지역 바다에서 직접 키운 새우만 판다며 항생제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양식장 말고도 다른 양식장 새우까지 합쳐 하루에 모두 2톤 넘게 팔아왔습니다. 구매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런 게 딜레마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표기를 할게요. 이런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문제가 된 판매업자는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사과글을 올리고 포털 사이트의 광고도 고쳤습니다. 식약처도 새우 유통 과정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추석에 성묘 가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진드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후군 SFTS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50대 여성이 밭일을 하고 보름쯤 지난 뒤 갑자기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은 확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아팠지 뭐. 아파서 했는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셨다.
SFTS는 쯔쯔가무시와 함께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SFTS 환자 1,100여 명 가운데 197명이 숨지는 등 치명률도 높습니다. 올해도 전국 90여 명의 환자 중 14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흘 정도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 확인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혼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심한 몸살, 그리고 의식 혼미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철 발목 높이의 풀에서 진드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야산에 있는 묘소를 찾을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긴 바지, 그다음에 긴 소매를 입어서 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풀밭에 가기 전 진드기 퇴치제를 바르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현재 14호 태풍 찬투는 제주 성산에서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 태풍 중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구름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은 계속 동북 동진해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일본 혼슈 남쪽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에 가까워지면서 오늘은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순간적으로 초속 20-30m의 돌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과 호우 피해는 물론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해안가를 넘어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남해안과 경남에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10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제주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남 해안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충청과 경북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물러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태풍 소식은 KBS 뉴스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에서 디지털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